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프랜차이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글로벌 기업 맥도날드 쪽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종 이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이제 교육, 그리고 이제 창업, 그리고 이제 경영 관리, 그리고 일부 폐업,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개인 프랜차이즈 형태, 이제 레스토랑, 그리고 피자, 이제 이런 쪽에 좀 근무를 하다가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식 경영, 그리고 석사, 박사, 그리고 요 논문도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의 이제 경영 관리 관련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창업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노하우, 그리고 허와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쭉 근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힘들다 보니까 청년 창업, 그리고 어떤 게 있는가요? 이제 일찍 은퇴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창업, 막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밀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경기가 어렵고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치열해요. 치열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과거에서부터 쭉 프랜차이즈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토탈로 본다면 너무나 자영업자들이 많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 2% 자영업자 비율들이, 자,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뭐 한 12, 3%,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자,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면 일본보다도 한 뭐 2배 반 정도 어떤 형태 외식을 하더라도 그만큼 치열하다. 자, 그러면 다른 때하고 평균 비교해 보면 평균 몇 배 정도, 한 4배, 5배 정도가 많다. 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한 4배 정도 좀 더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식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만 하면, 창업만 해놔놓으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운영 부분이 어떻다, 치열하기 때문에 각종 치킨 게임이라든지, 자, 한쪽에서 할인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옆집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정한 구역 안에서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 힘은 들고 이익은 남지 않는, 자, 그러한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왜? 그쪽이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자, 창업할 때는 누가 있어야 된다? 자, 창업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는 어떤 창업자냐? 자, 경영 마인드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내가 할 일 없어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뭐 안 되면 식당이나 차리지, 가게나 차리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 같은 시절에는 바로 망해버립니다. 자, 망할 확률들이 5년 안에 거의 몇 프로, 자, 5년 안에 거의 90%가 창업하고 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뭐가 돼야 된다? 준비된 창업자가 돼야 된다. 그럼 준비된 창업자는 뭐냐? 경영 마인드라든지 경영 수업이라든지
또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갖춘 이제 창업자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경영 관리를 하면 수치적으로 적어도 여기에 대한 판매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 판매 원가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자, 그러면 물류 비용에다가 재료비에다가 그 다음에 뭐 포장지 비용까지, 자, 그러면 매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로스 세일, 넷 세일. 자, 그로스 세일은 세금을 포함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자, 커피가 한 잔에 5,000원이다. 그러면 커피 5,000원에 세금 500원입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 5,000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세금 5%가 10%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세금을 뺀 4,500원을 가지고 원재료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원재료에도 어떻다? 이 원재료에도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가져야 된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자,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두 번째는 뭐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본. 자, 일명 자금인데, 자,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창업만 하면, 오픈만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운영 자금도 있어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이 없어도 어떻게 정부의 지원 자금이나 아니면 투자자한테 받는다든지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자, 그러려면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잘 세워서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자본적인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자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것이냐. 자, 오늘날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몇 퍼센트? 자, 50% 이상이 뭐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뭐 개인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따로 하도록 하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창업만을 이제 중점적으로 할 때 이미 50%가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자, 2008년부터 정부에서는 뭘 했다? 자, 프랜차이즈 전반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맹점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공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강제화를 시켜놨어요. 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전에는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법제화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정보 공개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뭐 표준 약관, 그리고 가맹 사업 이제 진흥에 대한 법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보 공개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뭐 우리는 프랜차이즈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총 매출액이 얼마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그 창업 지역 인근에 적어도 뭐 어느 정도의 가맹점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우리하고 너무 가까워 버리면 경쟁에서 마켓 쉐어라는 측면에서 나눠 먹기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손해요. 자, 그런 손해가 있는데 본사는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왜? 캐파가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 집합이 같이 안에 맞물려 있더라도 전체적인 캐파는 커지잖아요. 그런데 내 거,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돼버리면 매출에서는 줄어들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가맹점을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기준점이 뭔지 이런 것들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프랜차이즈 개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2개가 넘어갔네. 자, 요즘은 하도 프랜차이즈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가맹자와 가맹본부가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건데, 자, 프랜차이즈는 뭐다?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제품, 자,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노하우도 알려주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가맹비라는 로얄티라는 그러한 라이센스를 주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보면 자, 가맹본부는 상호나 상표, 그 다음에 판매권, 영업 독점권, 운영 노하우, 경영지도, 매출 관리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런데 가맹자는 그걸 받음으로써 가맹금이나 라이센스 지도료, 수수료를 가맹본부에다 제공하는 그러한 상호 계약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을 함으로써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받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맹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상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본부의 통제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생활은 하지만 독립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유상의 대가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동일한 외관, 간판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져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이 프랜차이즈의 조건이다. 자, 프랜차이즈 자,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추진 방향이나 이런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제 같이 실행해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시스템과 노하우가 이제 있는 사업이니만큼 자, 전수를 잘 해줘야 된다. 자, 예를 들자면은 자, 우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체에서 우리한테 전수해 주는 게 거의 없다.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거예요? 이제 팩에다가 이제 재료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낸다. 그 다음에 그걸 데워서만 낸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자, 보면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반조리된 상태.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 외에 뭐 경영 노하우나 이런 것도 없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피해야 될 프랜차이즈 업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지속적으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수익 모델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되나요? 신메뉴라든지 이런 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오래된 브랜드 잘 아실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뭐 땡땡 치킨들 좀 지금은 그거된 막말로 뭐 다 깨놓고 얘기하면 처갓집 치킨이나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좀 오래된 브랜드 이제 뭐 백육담이라든지 지역 브랜드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인데 지속적으로 뭘 한다?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10년째 그대로 동일한 메뉴 그대로 있는 거 주고 그 다음에 가맹점은 모집해. 왜? 이거는 그 가맹본부는 그 브랜드가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운영은 해줘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신메뉴는 개발이 안 되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본다면 지양을 해야 되겠죠.
자, 성공을 하려면 그런 업체를 선택해라. 지속적으로 신메뉴도 나오고 관리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메뉴 외에 운영을 하는 그러한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자, 효율적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이제 사업 성패에 대한 핵심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오늘날 같은 경우 이 프랜차이즈의 지금 장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본사에 있는 회장이나 아니면 같은 가맹점에서 고객에 대한 불친절이나 고객에 대한 어떤 분쟁 이런 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 그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막말로 뭐 최선당 자 샤브샤브 먹는데 고객하고 누구하고 종업원하고 대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머리를 끄집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 CCTV에 다 촬영이 됐고. 자, 그로 인해서 그 업체는 어떤 현상을 봤나요? 거기에 대한 불매운동, 거기에 대한 뭐 방문 안 하겠다 댓글, 막 이런 인식들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박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종업원이 잘못한 게 아니더라. 고객이 잘못했는데, 자, 그런 부분이 동영상이나 아니면 말이 없잖아요, 동영상은. 자, 그런 부분들이 일파만파로 다 퍼지다 보니까 잘못된 인식들이 팍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는 순식간에 자,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땡땡 피자. 자, 그 피자 같은 경우 어때요? 자, 종업원이 일을 하면서 고객님이 아버지가 아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피자를 사는데 연세가 드셔서 기가 좀 먹은 것 같아요. 자, 기가 좀 먹었는데 어떻게 영수증에다가 말귀 못 알아듣는 노인 해가지고 막 전화상 대하면서 문제가 있었겠죠. 포장해 가는데 그러면 이 포장지가 영수증에 그게 붙어서 간 거예요. 붙어서 갔을 때 그 가족들이 그 피자를 봤을 때 피자가 맛있을까요? 굉장히 인간은 감성적이잖아요. 감정적이잖아요.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그 업체 문 닫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상호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자, 반대로 이걸 통해서 또 성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 프랜차이즈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장애인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굉장히 성심성의껏 대우를 하고 먹는 것도 챙겨주고 입도 닦아주고 자 나갈 때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패스트푸드점인데 비싼 게 아니에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누군가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된 거예요. 동영상을. 자 그것도 맥도날드인데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 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운영하고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좀 그러한 업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과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 체인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가 모든 체인점을 운영하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거대 기업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KFC, 맥도날드, 아웃백, 자 점포 전체적으로 이제 본사가 돈을 투자하고 본사가 다 운영하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자 볼런터리 체인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직영 상태와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 브랜드와 공동으로 뭘 한다? 동일업종 간의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 자, 공동 구매, 그 다음에 공동 브랜드, 자, 공동, 운영, 자, 이런 형태. 완전한 공동 운영은 아니겠지만, 자, 일종의 이제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상품 구매나 이런 것들은 유사하지만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 자 그런 형태. 완전히 프랜차이즈 계약은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체인. 직영이 있고 가맹점이 있는 자 이러한 형태.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면 프랜차이즈 체인 형태의 이러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본사가 이제 계속 운영하는 걸 하려면 자기가 창업해서 계속 이제 키워나갈 수 있는 레귤러 체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프랜차이즈 체인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에 꽂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자본을 가진 가맹자가 어떻게 한다? 자, 가맹 형태로 운영하는 자 그러한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자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한국의 역사,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거의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올림픽 이런 부분에 대해서 8688 이런 것도 준비하면서 점점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태동되고 쭉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6,500개 정도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과거에 이제 더 많이 프랜차이즈 이제 본사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폐업되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는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한 180년 정도 돼가지고 170년. 자, 이런 부분에서 프랜차이즈가 차지하는 비율들이 높고 아주 좀 안정화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나 실제로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은 번듯하게 해요. 어떤 말? 자, 가맹점주가 살아야 본사가 삽니다. 이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는데 구조 자체가 안 그렇다는 거. 왜? 단기적으로 보고 사람들이 본사도 마찬가지고 그 가맹점주도 마찬가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 자, 그런 부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왜? 잘 선택하지 못하면 나의 피 같은 돈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프랜차이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 자기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 프랜차이즈 본사만 100%다 믿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 왜? 상호간에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협력을 가져야 되는데 의존만 해버린다면은 자 그쪽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 또 준비도 잘 해야 된다는 거. 자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뭐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가맹점을 한다면 어떤 계통, 어떤
브랜드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각종 준비해야 될 자본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